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416페이지 제가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요거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저걸 제가 지우지 말라고 그랬어야 했는데 지웠구나. 다시 이쪽에 그러면 써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있잖아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 보세요. 납세무는 세금 납부할 의무, 납세 의무는 성립, 그 다음에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제가 그랬는데요. 납세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성립은 아까 얘기했죠?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뒤바뀌면 틀리다 그랬고, 의미는 이렇습니다. 시험에서는 뭐 뒤바뀌어서 나오지는 않겠지만, 자, 그러면 취득세로 한번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취득세는 여러분요, 자,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냐면,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예요. 취득하는 때 취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첫 주에 매매를 과정을 소개해드렸는데,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부동산 매매하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러요. 치름과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세 받잖아요. 그러면 등기 이전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서 취득세 부과됐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잔금 치름과 동시에 자, 그 취득자는 이제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취득했으니까.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면, 추상적으로 납세무 성립했다고 하냐면 아직 세금 계산은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취득한 때 잔금 치렀어요. 취득한 때 취득세 납부할 의무는 생겼는데 아직 세금 계산은 안 했으니까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여러분 항상 뭘 떠올려야 되냐면,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이걸 떠올려야 돼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이걸 떠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고 오늘도 복습했습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원칙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느냐. 납세무자가 계산해요? 과세권자가 계산해요? 납세무자가. 그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취득세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즉 취득세는 납세무 확정이요. 누가 납세무를 확정하느냐? 납세무자가 확정을 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자기 골방에서 세금을 계산했다가 던져버리고, 거실 나와서 세금을 계산했다가 찢어버리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납세무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느냐. 자, 납세무자가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게 되면, 신고하는 때 이제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같은 세금들은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돼요.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그럼 어려울 거 없네. 원칙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데를 네 가지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이런 애들.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부세도 신고납부 선택할 때는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주세가 어떤 거냐 물어보면, 그냥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하는 때,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원칙 납세무가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이요. 납부하면, 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됐어요. 이제 세금 계산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자, 납부를 하게 되면 세금 납부할 의무는 어떻게 됩니까? 소멸하는 거지 뭐. 자, 세금 냈으니까. 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로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요. 그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6월 1일이에요. 미리 말씀드려요. 그러면 과세 기준일이 뭔지 용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할 때 부과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부과해요. 자,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부과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1년 사시사철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할지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또 갑이란 사람이 2월 달에 을이란 사람한테 어떤 부동산을 팔았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사서 갖고 있다가 5월 달에 병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병이라는 사람이 그걸 또 몇 개월 갖고 있다가 또 9월 달에 제가 병까지 얘기했죠? 이거 하다 보면 헷갈리더라고. 정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또 정이라는 사람이 그걸 갖고 있다가 12월 달에 무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이랬을 때 당연도 재산세는 도대체 갑을, 병정, 무 얘네들 중에서 누구한테 부과할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민법 공부하는 분들은 갑을 나오다가 갑을 병 나오면 그래도 조금 이제 대충 그래도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약간 머리가 약간 복잡해지는데 갑을 병 정까지 나오면 막 멘붕이 올라오고 하는데 거기다가 무까지 등장하면 무라는 글자는 한문도 어려워. 한문도 어려운데다가 자 무까지 나와버리면 막 그냥 뒤섞여가지고 굉장히 막 정신이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수강생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처음 중개사 공부하니까 며칠 동안에는 일주일 동안은 계속 그 잠잘라고 딱 누우면 갑을병정 계속 그것만 막 머릿속에 뱅뱅 돌고 다른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런 얘기하는데 세법은요 갑을병정부 이렇게 나올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누구한테 당연도 재산세를 부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과세하는 데 기준이 되는 날을 정해놓고 부과하는 세금들이 있어요. 어떤 게 그러냐면 재산세예요. 그리고 재산세 나오면 항상 친구 따라 나오는 애 있습니다. 누구요?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세처럼 특정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잖아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니까 얘도 재산세처럼 과세 기준이 있고요. 또 종합부동산세 있잖아요. 종부세. 얘네들은 과세 기준이 있는데 자 결론 말씀드리면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떤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2019년도 5월 만약에 20일 날 있잖아요. 폭삭 멸실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너져가지고 건축물로서의 재산세 그 건축물로서의 그 가치를 상실했어요. 그랬을 때 당연도 이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부과한다 그러면 일단 세금 1년치를 계산한 다음에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부분은 과세를 하고 나머지 무너진 부분에 그 날짜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렇게 안분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문제됩니다. 그럴 때 자 이게 재산세 대상이 되느냐를 판단할 때 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이요. 6월 1일을 봤더니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당연도 이 건물은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5월 31일까지 있었어도 6월 1일 날 없으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어떤 사람들이 갑과 을이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자,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요. 2019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매수인들이. 그리고 등기는 근데 6월 20일 날 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당연도 재산세는 매도인 갑한테 부과할지 매수인 을한테 부과할지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면요. 누가 납세 문제가 되느냐를 자,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 날. 그래서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누구 소유로 돼 있냐? 매도인 갑 소유로 돼 있네요. 공부상 소유자. 왜냐? 등기가 6월 20일 날 됐으니까 6월 1일 날 공부상 소유자는 갑입니다. 근데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그럼 매수인은 잔금 치름과 동시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쇠 딱 받았으니까 6월 1일 날 등기는 안 됐지만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 을입니다.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는 자 누구한테 부과할 것이냐? 공부상 소유자한테 부과할 것인지 사실상 소유자한테 부과할지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그럴 때 미리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돼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똘똘한 주부들은 있잖아요. 똘똘한 주부들은 잔금 지급 시기가 4월 달이나 5월 달에 도래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연체로 물면서 한두 달 연체로 무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당연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나은지, 내는 것이 나은지, 세금을 내는 게 나은지, 연체로 부는 게 나은지 따져봐가지고 그냥 연체로 한두 달 무는 게 단돈 몇만 원이라도 싸게 먹힌다, 세금 내는 것보다, 그러면 연체로 물고 잔금 지급 시기를 6월 1일 이후로 늦춥니다. 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면 언제? 6월 1일 지나서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하여튼 자, 보세요.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이냐, 아니면 누가 납세의무자들이냐, 이런 것들을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이런 애들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 보세요. 과세 기준일이 있는 세금들이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주민세라는 세금도요. 주민세. 자, 우리 지난 29회 시험에 나왔죠? 주민세라는 세금은 이렇게 나눠져요. 제3분 주민세라는 게 있어요.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있죠.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인데요. 자세한 거 모르셔도 되지만, 자, 이런 정도는 알으셔야 돼요. 제3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이 있고, 매년 언제냐면 과세 기준일이 7월 1일이에요. 얘는 재산세들하고 다르죠. 자, 그 다음에 균등분 주민세라고 있어요. 균등분 주민세. 자, 시군군의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균등분 주민세라는 세금은 시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으로 1년에 한 번씩 주민세 고지서 날라오는데 그 주민세예요. 여기 이제 뭐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3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이게 5,000원, 뭐 동네마다 어떤 동네는 4,000원, 어떤 동네는 5,000원, 어떤 동네는 6,000원 이 정도였다가 지금 이게 3년 전인가 그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때 이게 올라가는데 뭐 2,000 얼마인가 뭐 이렇게 올랐어요.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별 관심이 없구만. 하여튼 어떡하네. 그런 주민세입니다.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 기준이 있는데, 얘가 올해까지는 8월 1일이었는데 내년에 이제 바뀝니다. 8월 1일이 아니라 얘 똑같이 7월 1일로 과세 기준일이 바뀝니다. 이제 개정이 돼요. 그 다음에 종업원분 주민세라는 게 있는데,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보고 부과하는 건데, 이건 뭐 시험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세 일부도 과세 기준이라는 합성 성립하는데요.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거 비교합니다. 과세 기준일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9회 시험에서 나온 것이 납세의무 성립식이요. 옳은 거 고르는 문제 나왔어요. 한번 볼까? 제가 보면은 이번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문에 제3분 주민세 땡땡 매년 7월 1일. 자, 수없이 제가 맨날 비교해가지고 얘네들하고 비교해서 계속 알려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 보자마자 옳은 거 고르는 제3분 주민세 7월 1일, 이거는 그냥 무조건 답을 무조건 고를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떡하네. 자, 봅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제3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제3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예요. 여러분, 납세의무 성립 시기라는 게, 재산세는 보세요. 아까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자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느냐?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재산세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이제 6월 1일 날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다음에 특정부동산부,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제3분 주민세 같은 애들은 7월 1일에 애들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 드립니다. 제3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야. 제3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 X입니다. 6월 1일이요? 아니에요. 얘는 언제예요? 7월 1일. 자, 그럼 또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또 질문 드립니다.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요.
오, 맞잖아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다. 맞잖아요.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 요일로 똑같고 납세무 성립시기도 똑같습니다. 다음 납세무 성립시기가 같은 것끼리 짝 지어진 것을 골라라. 그러면 얘네들 세 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뭐 종합부동산세 얘네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기준일의 재산세는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납세무 확정이요. 재산세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떠올리라고 했는데 재산세는 누가 세금 계산하냐? 누가요? 과세권자. 자,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자,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여기 보세요. 자, 재산세는 세무공무원이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이미 세금 계산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과세 기준 6월일 날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근데 아직 세금 계산 안 했는데 과세관청에서 결정하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최근에도 출제됐던 것이 재산세라고 했어요. 말이 헛나갔다. 자, 우리 오늘 저쪽에 빨간 옷 입은 수강생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눈에 그냥 확 띄네. 자, 우리 지난주에 여기 앞동네 보니까 저 등업 신청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했던 앞동네 누굽니다 이렇게 했던 분들 제가 사연도 다 보고 봤었는데 대충 누군지도 알겠고 그런 분도 계시고. 자, 왜 몽원이남? 자, 우리 저기는 이름이 지혜? 예, 지혜는. 자, 그래서 제가 딱 보고 그랬었는데, 자, 잠깐 그 빨간색에 현혹이 돼가지고, 자, 여기 봅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이런 것들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뭐예요? 국세고, 종부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21회인가 나왔던 것이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지만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조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왔습니다. 몇 번이에요? 종합부동산세 4번이지. 종부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지만 납세무자가 고지서 슈팅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과세권자의 결정, 세금 계산한 건 슈팅에 버렸으니까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하여튼 징수 방법만 알면 돼요. 보통 징수나 정부 부가가세하는 세금들은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됩니다. 또 납부 등을 통해서 납세무는 소멸하고요. 그럴 때 각 세목별로 이제 자, 이 세금은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자, 법령에 쫙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걸 알으셔야 되고, 확정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요. 신고하는 때 자, 확정되는 세금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은 보통 징수나 부가가세하는 세금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저 하기 전에. 자, 질문 또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지만 무신고 시에는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 OX예요. 예?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지만 무신고 시에는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 맞잖아요.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잖아요. 그런데 불성실해서 가산세 중대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서 납세 고지서 발부해서 징수하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들은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데
자, 불성실 신고하면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칙 신고납부 외 보통징수.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징수 방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또 가산세 가산금 배우고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배운 건데, 자,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그럼 질문 드릴게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된다. OX예요. 아니, 자, 막 찍어요, 여러분들. 그냥 막 던지라니까. 진짜. 자, 다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된다. OX예요. X입니다. 신고가 있으면 신고하는 때 확정이에요. 신고 없을 때가 과세권자가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아닙니다. 신고가 있으면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신고 없을 때가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원칙 신고납부 예외적으로 무신고했을 때가 보통징수니까.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근데 처음에 지금 틀리거나 모르시거나 헷갈리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창피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한번 딱 제가 설명했는데 지난주에 설명한 거 다 까먹지도 않고 완벽하게 이해해가지고 촥촥촥 다 얘기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2달 지나면 그냥 다 생각이 나고 다 이해가 되니까 나머지는 내가 좀 봐야 되겠네, 이러면 저희들 생계에 굉장한 지장을 주잖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서울, 지방 가리지 않고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서울이든 지방이든 어디든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한 얘기 또 하고 수십 번씩 시험장 가기 전에 또 지난주에 낸 문제 똑같이 출제하고 그래도 틀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 연락이 여러분들 강의했어요, 제가. 그런데 다음 순환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앞부분 배웠어요? 이제 연말쯤 되면 앞부분 배운 것도 기억이 또 이렇게 사라지고,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요거 알겠는데 여기 앞에 배운 거 다 까먹고, 그럼 또 다음 또 제가 다음 순간에 또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렇죠? 또 그런 거니까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합격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요. 지금 처음이고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낯설고 그래서 이 정도 하시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고요. 자, 봅니다, 여러분들. 교재 416페이지 봅니다.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제2장 중요하다고 그랬고, 특히 올해는 확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보시니까 성립과 확정에서 성립식이요. 줄 긁을 필요 없고 본문은 세법이 정한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때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을 말한다.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각 지방세, 국세 납세의무 성립식이요. 취득세 밑줄입니다. 취득세는 자, 어느 때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땡땡.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어느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사족 들어가면 틀려요. 등록면허세는 자, 다음에 등록면허세 할 때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나눠지는데, 면허에 대한 것은 우리 시험과 관계없고요. 등록에 대한 이 등록면허세라는 것만 밑줄입니다.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시험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등기 등록하기 전 땡입니다. 등기 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하는 때. X입니다.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뭐다?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꼬시고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재산세.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고 아까 설명했어요?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요? 6월 1일이에요. 밑줄.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꼽살이 끼는 세금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5번 주민세, 얘도 과세 기준이 납세의무 성립하는데 제3분과 균등분이 과세 기준이 있는데, 자, 이제 균등분도 바뀌어가지고 얘네들 전부 다 언제입니까? 7월 1일입니다. 밑줄입니다. 그래서 제3분, 자, 7월 1일, 균등분 7월 1일, 밑줄이고요.
그렇지만 재산세들하고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있잖아요. 6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7번 지역자원시설세. 얘도 특정 부동산분만 밑줄입니다. 재산세 친구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 얘네 납세문 수강적으로 성립해?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요? 6월 1일이요. 자, 재산세하고 똑같습니다. 재산세하고 밑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자원부는 어떤 자들에게 부과하고 어떤 때 납세문 성립하는지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 넘어갑니다. 417페이지 8, 9, 10, 11번 있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차차 배워나갈 거고 지금은 눈길 주지 마시고 눈길도 주지 마시고 넘어옵니다. 양가로 2번 국세 납세문 성립식입니다. 밑줄이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칙 언제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밑줄 쫙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제 설명을 듣습니다, 여러분. 보시니까요, 여러분.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렇죠?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데, 자, 소득세 같은 세금들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것이냐?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데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법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인데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과세할 것이냐? 그래서 이 국세 3인방 얘네들 있잖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정한 그 과세 기간이 있는데 그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해서 과세하는 그런 세금들입니다. 자, 그럴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있죠. 끝나는 때 얘네들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득세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있는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해요. 그래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쭉 해가지고 연속된 시간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자, 그럴 때요.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저 편의점 저희 동네에서 이제 밤에 이제 늦은 시간에 밤에 그 저 뭘 살라고 편의점까지 이제 밤에 저 늦은 시간에 나왔어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편의점 나왔다가 저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가만 딱 보니까 있죠. 옆에 그냥 그 과자가 그 저 빼빼로가 엄청 쌓여 있더라고요. 아, 빼빼로 데이였나? 그런데 하루 지났더라고요. 날짜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하루 지났는데 빼빼로 데이에 그 많은 그 빼빼로 있잖아요. 쌓아놨다가 그 날짜가 지났는데도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된 게, 야, 저 많은 빼빼로는 저거 이제 어떻게 처분하나?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혹시 창고에 넣어놨다가 내년에도 또 꺼내 갖고 오는 건 아니겠지? 그런 의심도 하면서. 저 어떤간에 여러분 봅니다. 빼빼로 데이에 예전에는 제가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있잖아요. 처음 강의할 때는 얼굴이 진짜로 하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얼굴에 잡티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줌마 수강생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저한테 뒤에 교수님 보면은 뒤에서 아우라 그 후광이 막 그냥 비친대요. 그러면서 와, 어떻게 와 그럴 수 있어요? 막 그러면서 막 그래서 아줌마들한테 인기 좋았거든요. 빼빼로가 막 교탁에 막 쌓이고 그랬어요. 아, 진짜 여러분들 강의 저기 할 때. 그런데 지금은 빼빼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였나 그 토요일 날 제가 지난주였나 토요일 날 강의하면서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는 빼빼로 데이 때 11월 11일 빼빼로가 쌓이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빼빼로 데이 지났는데 토요일 날 있죠? 아, 자, 금요일 강의한 곳이구나. 금요일 강의한 곳에서 그 꼭 그냥 그거 저 빼빼로 누가 한 분이 또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편의점 뛰어가지고 사갔다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지나는데 뭐 이런 걸 사갖고 오냐고. 아, 그러면서도 좋더라고요. 여튼 근데 빼빼로. 자, 여러분 보세요. 11월 11일 날 있잖아요. 이때는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요. 왜 계산할 수 없냐고 11월 11일은요? 그 이후에도 소득이 막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비로소요 12월 31일이 돼야지만 소득세는 1월 1일부터의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는 12월 31일 날 소득세는 이제 비로소 세금 계산할 수 있게 되는 이때 소득세는 납부할 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추상적이냐?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이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여러분,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는 이때, 자,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비로소 이제 세금 계산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이제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맞고셔요.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땡땡 소득을 지급하는 때, 소득이 발생한 때, 소득을 얻은 때, 양도하는 때. 바꾸셔도요, 아무리 내가 이제 더 이상 열거하지 않은 것이 혹시 나오더라도, 어떤 출제하는 분이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한 것에서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꼬시더라도,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무 것도 넘어가면 안 되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교재.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 인지세 문서 작성하는 때 막 신경 쓰지 마시고 종합부동산세 6번만 봅니다. 이번 순환에서는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차차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드려 갈 겁니다.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빗줄입니다.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 성립하죠. 예, 언제요? 6월 1일. 그래서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 성립하는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요. 납세 의무 성립식이 똑같고, 주민세는 7월 1일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성립 시기를 다 봤고, 나머지는 눈길 주지 마시고요. 납세 의무 확정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납세 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뭘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 이걸 떠올리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거기 봅니다. 본문 줄 긋지 말고 읽어볼게요.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 의무에 대해서 조세 채무의 금액을 납세 의무자나 과세권자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 의무 확정 방법에는 신고주의와 부가주의가 있다. 신고주의는 납세 의무 확정을 1차적으로 누가 해요? 납세 의무자가 하고, 부가주의는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양가로 1번이요. 지방세는 다음에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동그라미 1번.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는 어느 때 확정이 된다고요? 밑줄이요?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거예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 확정되는 주세가 어떤 거냐, 그 예를 알아야 돼요. 신고하는 때 원칙 납세 의무 확정되는 세금들 어떤 것들이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임시 시작한 애들 4가지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등등이 그렇다더라. 이렇게. 2번이요.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자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 확정되는데, 어떤 게 과세권자가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 확정되느냐? 재산세, 또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이런 애들은 보통 징수한 애들이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동그라미 3번. 신고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 안 해요.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하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납세 의무자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지금 전혀 눈길 주지 말고 넘어갑니다. 자동 확정에 관한 얘기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고, 418페이지 제2절 납세 의무 소멸입니다. 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납세 의무는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느 때 납세 의무는 소멸하느냐? 소멸 사유가 28회 시험 때 나왔었어요. 소멸 사유인 거 박스에 얘네들 막 섞어놓고 소멸 사유인 거 골라봐라 나왔었는데, 말뜻만 아시면 됩니다. 줄 안 그셔도 되고 말뜻만이요. 자, 양가로 1번 소멸 사유에서 양가로 1번 납부요. 세금 납부하면 당연히 납세의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납부.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충당. 납세의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다른 세액과 상계함에 따라 소멸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건지 상계 말뜻만 알면 돼요. 절 보세요, 여러분들. 과세 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요 저희 부모님 댁에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요 그 인터넷으로 제가 세금을 다 대신 위택스나 뭐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거로 다 저희 부모님 댁에 고지서 날라온 세금을 다 제가 대신 내드리고 있습니다. 효자들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효자들이잖아요. 근데 돈은 다 받습니다. 저희는 부모 자식 간에, 저희 부모님과 저희는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 어디로 모시고 이렇게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그 봉투
주시는데 제가 기름값하라고 봉투 주는데 제가 안 받거든요, 잘. 그러니까 이제 어디다가 이제 차에든 어디든 던져놓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봉투 항상 주세요. 그래서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밥을 한번 사면 저희 연로하신 부모님이 밥을 또 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이렇게 더치페이로 할 때도 있고 같이 삽니다. 제가 사면 부모님 사드리고 그래요. 아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그 계속 됐다고 이제 해도 부모님이 이렇게 연세 많이 드셨어도 옛날처럼 탄력을 받아서 계속 이렇게 돈을 쓰시던 이렇게 그게 있어야지. 연세 드셨다고 그냥 가만히 그냥 저 자식들이 사주는 거 얻어먹기만 하면 부모님 자존감에 좀 스크래치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 연세 드셨어도 그냥 항상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내시던 습관이 평생 내시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항상 내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내신다고 또 하고 제가 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엄마 내가 뭐 좀 하는데 이거 살려고 하는데 돈이 지금 없네. 2만 원만 좀 잠깐 줘봐.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2만 원 빌렸어요. 그 뭘 했어요? 반드시 그 2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공과 사는 분명하게 합니다. 자, 저희 부모님 댁에 세금 제가 대신 내드리는데 돈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안내문이 지자체에서 왔는데 3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게 있는데 잘못 냈거나 더 냈거나 3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게 있는데 이번에 낼 세금 중에서 30원만큼을 있잖아요.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이요. 환급 절차에서도 돌려받고 또 세금 또 새로 낼 게 있으면 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이번에 돌려받을 거하고 국세, 지방세 환급금 돌려받을 거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낼 것 중에서 30원만큼을 서로 어떻게 합니까? 상계 처리하면 되잖아요. 쌤이. 자, 그래서 그러면 30원만큼은 세금에 충당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충당되어진 만큼은 납세면 어떻게 한다? 소멸해요. 그래서 30원 뺀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충당 말 뜻만 알면 돼요. 국세지방세 환급금과 상계 처리되어지는 만큼은 세금이 어떻게 한다? 충당되어진다고 하고 세금이 충당되어지는 만큼은 납세면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말 뜻만 알면 되고 충당도 소멸 사유입니다. 양가로 3번 부가의 취소입니다. 여러분이 민법에서 이제 취소, 해제 막 이런 거 배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를 보세요. 제가 취소 그러면 전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법률행위를 취소해 법률행위 한때로 소급해서 샥 사라진다. 소급표. 아, 그게 특징이다. 뭐 이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는 최희대 쌤한테랑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는 어떤 간에 이런 보세요. 취소는 이런 거예요. 세금 부과를 취소해요.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사라져. 그러니까 부과를 취소하면 납세면 어떻게 한다? 소멸하는 거지. 소급해서 샥 없어지니까. 자, 그래서 취소도 소멸 사유입니다. 말뜻만 아시면 되고요. 양가로 4번 제척기간 만료예요. 여러분 민법 총칙 같은 데서 이제 제척기간이 뭔지 배우는데 우리 세법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절 보세요. 말뜻만 알면 되니까 제척기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즉 국가나 지자체가요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법정기간, 세금을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국가나 지자체는 나중에 그걸 알았다고 해도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왜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요. 아니 만약에 제척기간 안 두고 있으면요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한테요 30년 전 40년 전에 제가요 세금을 안 낸 게 있대요. 뭐를 또 아니면 냈긴 내는데 덜 낸 게 있대요. 30년 전 40년 전 나는 1년 전도 내가 뭘 했나 저 생각도 잘 안 나는데 30년 40년 전이면 생각도 안 날 뿐만 아니라 증거 기록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 정해놨고 그 제척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소멸 사유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표에 국세 제척 기간 나중엔 다 외우셔야 되는데 오늘은 맛배기로 한번 보세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 경감받았어요. 양도소득세 같은 대부분의 국세는요. 자, 사기 기타 부정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 경감받았다. 몇 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돼? 10년. 그럼 절 보세요. 어떤 수강생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실제로. 교수님, 제가요. 다운 계약서를 써가지고 양도세를 신고했어요. 근데 지금 4년 좀 더 됐고 5년은 조금 안 됐거든요. 뭐 별일 없겠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몇 년 동안 별일이 없어야 돼? 10년 동안이요. 국가 자체는 10년 사기 쳤으니까 다운 계약서는 그러니까 10년 동안
별일이 없어야 됩니다. 사기쳤다 몇 년 동안 발 뻗고 잘 수 없다? 10년. 일반 국세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19페이지 지방세 지적 기간 이런 것들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또 볼 거고요. 오늘은 말뜻만 소멸사유 말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가로 5번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을 보세요. 여러분 소멸시효라는 게 뭐냐? 또 총칙에서 배우는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여러분요,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에게요, 모르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요. 그럼 권리에 잠자는 거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도 부과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니까 권리에 잠잤으니까 자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해서요,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되면 납세면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거기 동그라미 1번이요. 양가로 5번 징수권 소멸시 완성에서 동그라미 1번 국세지방세를 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자치의 권리는 이를 행사한 수준 때로부터 몇 년이요? 5년 지나면 시 완성합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보니까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몇 년이요? 10년이요. 다 이 숫자 나중에 다 외우셔야 되는데 오늘은 뭐 자 아직 안 외우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지방세는요. 지방세는 5년 자 지나면 국세는 근데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10년이요. 이렇게 기간에 또 차이가 있네요.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02번 맨 아래 419페이지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요. 부가권의 철회요. 말뜻만 알면 돼요. 절 보세요, 여러분. 세금 고지서를 보내는데요. 납세 의무자가 특정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주소가 불분명해서 이 고지서가 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지서 보냈던 거 철회, 걷어들여요. 그랬다가 주소 확인하거나 납세의무자 특정해서 고지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부가 철회는 소멸 사유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고지서를 보내니까. 그래서 부가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아까 부가 취소는 소급해서 샥 없어지니까 소멸 사유인데 부가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고지서 다시 보내니까. 법인의 합병이요. 여러분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요.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그래가지고 A법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면 뭐 회사들 세금 내는 회사들 하나도 없겠네. 다 그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자 법인의 합병은 납세의무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납세자의 사망이요. 나 하나 죽으면 뭐 다 끝나는 거지 뭐. 죽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는 누구한테로?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상속받은 재산 하나도 없고요 그냥 부모님이 빚만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안 내도 돼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비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납세자의 사망은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소멸사유인 거 5가지 납부, 충당, 부가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이런 것들 아닌 것들 한번 비교해서 부가 철회 또 뭐 법인의 합병, 납세 사망 아니라는 것들 한번 비교해서 말뜻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세한 얘기는 또 이제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차차 배워나갈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1편 조세 총론을 다 봤고 이제 422페이지 가면 제2편 지방세에서 이제 취득세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잠깐 요거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또 볼 건데 여기를 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제가 세 번째 시간에 중요한 것도 알려드려요. 우리 조세부가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우리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책을 보면서 실질과세 원칙상 당연한 결론이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원칙 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조세 총론을 배웠어요. 조세 총론.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조세 총론 한두 문제 출제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세의 공부했고 또 조세 분류를 통해서 세금들의 주요 특징들을 파악했고 또 그다음에 징수 방법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고 또 징수 방법이 또 지난주 이번주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징수 방법 또 가산세 가산금 오늘 또 배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방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자,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는 7문제 내외로 출제가 돼 가지고 어떤 때는 6문제 어떨
올 때는 8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공부합니다.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 서너 문제, 등록면허세 한 문제, 자 한두 문제, 재산세 세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자 그리고 이제 국세인데 우리가 이제 제2편 지방세에서 취득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시 우리가 이제 쉬었다가요 취득세부터 본격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